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장세가 그나마 한 달 전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심리가 되게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변동성 장세가 워낙에 심하니까. 특히 뭐 이거를 SR 플립 장세? 이렇게 보통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럴 때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파트의 오너로 또 돼 있고, 자,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중간에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오너로 또 돼 있고, 베리실버트는 DCG 그룹을 만들어내고 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또 만들어내고, 자, 2013년도에 상품을 만들어내고 2011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10,000원이 안 되는 돈에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을 했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냈고, 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진짜 금융 엘리트의 중심 세력 빼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피자 값을 지불하는데 뭐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전송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우연히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금융 엘리트였어. 그렇다면 과연 그 비트코인을 그런 단돈 싸구려 피자 한 판 먹는데 그 10,000개를 전송을 했을까요? 그걸 거기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 엘리트 중에 한 명이 사실은 베리 실버트 같은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고, 크라켄, 비트플라이, 뭐 예전에도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힘들 때는, 뭐 얘를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약간 쫄린다 이럴 때는 이런 걸 한 번 더 봐요. 바클레이즈 은행이 또 중간에 껴있고, 자, 코인베이스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또 오너로 또 등재돼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 이 연관 관계를 가만히 보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짧게 이거는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링크코인 75배 마진이 들어섰다, 바이낸스에, 딱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래소를 만약에 운영해. 근데 거기에 어떤 특정 코인을 거기다 집어넣어. 그게 비트가 됐든 알트가 됐든. 그럼 만약에 그 코인이 펀더멘탈이 없어. 그러면 굳이 그런 상품까지 만들어낼까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에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퓨처에 들어가는 이 코인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마진 비율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내 코인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여기 마진 시장에, 만약에 퓨처 시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죠. 링크 코인은 이미 검증 받은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검증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누군가가 올렸는데, 이거는 좀 약간 단기적인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SR 플립 장세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월달까지 그렇게 있다가 반등이 살짝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살짝 있다가, 그리고 거침없이 이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반기까지, 한 6월달 이내까지 32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내가 스윙의 관점으로 차트를 좀 보고, 뭐 눌림목이나 아니면 뭐 매집 구간을 잘 볼 수 있으신 분들은 뭐 그때그때마다 대응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장세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앞으로는 더 큰,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코인 이런 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리플코인은 그게 없죠. 거의 뭐 파동 자체가 없죠.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코인들 이것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점에서 320달러까지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포브스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 어떤 그 조언가들이 지금 숫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크립토 커런시에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포브스지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런 포브스지나 아니면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어떤 그런 지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좀 약간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는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비트와이즈 자산관리 와 ETF 트렌드가 수행한 400가가 넘는 재정 고문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웹사이트는 ETF와 관련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를 할당하는 어드바이저의 비율이 2020년에
2019년에 6%에서 14%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산업이, 그러니까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쪽 영역을 좀먹어 가면서, 사실은 저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유튜버에서 뭐 떠드는 그런 약간 아마추어적인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금융 자격증도 있고 그런 관련 학과도 이제 졸업을 했었고 월스트리트에 어떤 그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이 시장에 관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근데 지금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020년에 들어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제도권 편입에 관해서 이미 다 얘기가 끝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를 반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54%는 디지털 통화에 더 많은 투자 비용을 할당할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는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CME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에 모든 것이 다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7조 달러의 자산 규모를 운영하는 피델리티가 암호자산에 관해서 상품을 출시를 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틀리죠. 현물 시장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 뭐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이런 거하고도 이제 주식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데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 시장에 디지털 통화 ETF가 없기 때문에 재무 고문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인수를 합니까? 혹은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일반 판매용으로 거래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개인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것도 나오죠. ETF가 지금 현재 상품이 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표적인 실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했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크립토 커런시에 관심이 있는 재정 고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궤도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64%는 향후 5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의 55%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편 34%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4년까지 최소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2배가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일반 대중 중에 64% 이상 전문인이 껴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향후 5년간의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서부터 5년 동안 상승하려면 그 가격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미야탐이라는 어떤 이 분도 사실은 전문가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중국 뭐 채굴 시장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트코인 마켓캡하고 그리고 벌시스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금시장의 마켓캡하고 견주어 봤을 때 비트코인이 159 빌리언이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8 트릴리언 달러다. 10분의 1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어느 날 비트코인이 골드를 넘어설 거다. 1비트코인에 어느 날 40만 달러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트위터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명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들,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올리는 차트들, 매스미디어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 40만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꿈의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의 이 돈이면 1200원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5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세금하고 물가 등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뭐 올라간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좋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기보다, 지금의 물가보다 향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물가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을까, 그때 1비트코인에 얼만큼 올라갔었을 때 뭐 정부에서 세제안에 관해서 지금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건 뭐 단기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1억이 만약에 비트코인 진짜 꿈의 가격 1억이 가서 세금을 40% 뜯어간다고 해도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뭐 쌍방간에 좋은 거 아닐까요? 투자자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하고 물가 등도 고려하시면서 희망의 회로를 돌리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자,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해서 정고점을 사실 해시레이트가 돌파를 했어요. 이게 뜻하는 거는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되게 많이 올려오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더리움 옹호론자라기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간 더 수익률 면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사자 이렇게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가격대가 워낙 많이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홀딩하고 계시거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포트폴리오 중에 알트코인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사이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한편 또 말씀드렸고, 자, 이제서부터 이제 코인데스크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전 CFTC 고위직 임원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지금 작업을 엑센처 파트너십과 연계돼서 이분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의 내용으로 일단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랩 CFTC 이사 다니엘 고파인 및 찰스 지안카를로 투자자는 달러를 디지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엑센처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 뉴스에 관해서.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 CFTC 관계자는 지난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론조사 이후 디지털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비정부 단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다른 이해 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입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이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비영리 은행이에요, 사실은. 네, 그걸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디지털 달러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린백을 지원하고 개인과 글로벌 기업이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달러로 지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한된 디지털 달러는 다른 기존의 연방 부채와 함께 작동하지만 디지털 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는 토큰화된 미국 통화 형식입니다. 지안 카를로는 디지털 달러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요구와 보다 싸고 빠르며 포괄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안 카를로가 엑센초가 캐나다 은행, 싱가포르 통화 당국 및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여러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기존 시스템을 혁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작업을 뒤에선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달러 지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달러 지원. 우선 재단은 회의, 원탁 회의 및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 달러를 창출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조사할 것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기존 FE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핵심 정부 이익도 고려될 것입니다. 이 최초의 노력은 일련의 원칙들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와 CBDC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사항 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규 준수에 대해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D 바이인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존 암호화폐 달러 패갱된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디지털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달러 파운데이션의 제안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FED의 실시간 지불 시스템인 FED Now의 프로젝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결제 레일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있지만 기업은 작년에 공식적으로 노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프로젝트가 총기 단계이지만 FED 나우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총재와 제롬 파월 회장은 이 기술을 알고 있으며 적어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사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인 프렌치 힐과 빌 포스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CBDC를 사용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또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파월에게 물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연준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CBDC와 통화 정책을 추구하는데 큰 이점이 있는지 아직 알지를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회피를 하시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도. 자, 랩 CFTC에서 CFTC의 금융기술 이니셔티브를 이전에 운영한 고파이는 이메일을 통해 코인데스크 법률, 경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기술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 CBDC를 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일부 문제이며 실제 또는 제한된 조종사를 포함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위한 틀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읽어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오피셜하게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사이드웨이적으로 이 연구 준비 기간이 뒷받침돼서 FED에서 향후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할 거다에 관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코인데스크의 기사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019년도의 수익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테조스가 184%로 가장 큰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올라간 거 위주로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랑 많이 못 올라간 거, 많이 까진 거, 많이 이제 좀 마이너스 상태로 많이 갔던 거, 이 두 부분으로 나눠요. 네,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87.2%의 수익률이 있었다. 상승률이 있었고, 라이트코인 30%, 코인캐시가 24.1%가 있었고, 자, 이오스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 이오스는 그나마 어느 정도 지지를 했어. 자, 모네로 마이너스 7.9%,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8%, 그리고 카르다노가 마이너스 22.8%, 트론이 마이너스 32%, 그리고 XRP가 마이너스 47.1%, 그리고 가장 많이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간 게 스텔라 루멘스, 마이너스 61.0%.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내가 어느 코인을 사는 게 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는데 정보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코인데스크의 어떤 그 자료를 인용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